사람이라도 있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쌤입니다. 2025년 해외고 수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지원의 전형의 유형은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일명 우리가 학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특성화고 내지는 다자녀 전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대상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그리고 특례 대상이 안 되는 순수 해외고 졸업 예정 또는 졸업자인 학생들을 얘기하고요. 하나 더 추가로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까지가 해외고 수시 전형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지원 가능한 대학은 약 60여 개의 대학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고 졸업자 준비 서류를 보시게 되면 서류는 반드시 영어와 한국어로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공통 서류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졸업예정 증명서라든가 졸업장, 내지는 성적증명서, 재학고등학교의 학제, 즉 스쿨 프로파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한 부가 필요합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1년이나 또는 1년 반 동안 다녔다고 하면 원서를 접수하시는 UA라든가 진학사 사이트에서 조회에 대한 동의를 하시면 국내 고등학교 생기부는 자동적으로 대학에 제출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택 서류가 있습니다. 선택 서류는 해외고에 생기부가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로컬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일명 그 CV라고 얘기하는 학교 생활 기록부 있죠. 학교 생활 기록부 대체 서식 또는 이제 이게 어떤 말하고 같냐면 비교과 활동 기록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졸업 예정 증명서나 졸업 증명서 성적표는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튜던트 프로파일은 학교 직인 내지는 학교장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무효입니다. 아예 받아주질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 수시 전형의 방식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의 방식과 특징은 전형 유형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우리 학생부 종합으로 학종으로 뽑는 퍼센테이지는 약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식은 서류 플러스 면접, 수능 최저 학력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미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생기부라든가 학생부 대체 서식 내지는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다라는 거. 이제 여기에 또 좀 퍼센테이지로는 굉장히 적지만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이 약 4%, 4%씩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이 70%인 학교가 있고 논술만으로 뽑는 대학이 있습니다. 뒤에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죠. 수능에 대한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모집 인원은 286명을 뽑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해외고 졸업생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해외고 졸업생들의 그 GPA, 내신 성적에 대한 환산 점수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 A를 맞은 경우에 작년에는 환산 점수로 따졌을 때 환산 점수로 따지게 되면 올 A인 학생이 실제로 오는 환산 점수는 97점밖에 되지 않았어요. 97점이었는데 올해 2025년부터는 1등급이 되어서 작년에는 3등급이었는데 올해는 1등급으로 점수는 100점이 되기 때문에 해외 그 학생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는 GPA 환산 점수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보시게 되면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논술로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 중에 최고로 높은 대학이 이제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은 올해 이제 2025년에 처음 실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실시가 되는데 모집 인원에서 뽑는 게 344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졸업 예정자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능 최저 등급이 상당히 높아요. 전형 방법에 보시면 논술 100%라고 되어 있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국영수 탐구 해가지고 인문 자연계에서 4개 영역에서 등급의 합이 8. 이게 사실상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영수 탐구 한 과목 4개 영역에 등급의 합이 탐구에서 한 과목에서 4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8 이내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고대 논술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논술 플러스 수능 최저 반영 대학과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논술과 수능 최저를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는 대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으로 나와 있는 대학들은 이제 고려대, 연세대, 미래, 고려대, 세종, 이화여대, 동덕여대, 경희대, 성균관대, 항공대, 한국외대, 덕성여대. 전형 방식은 논술고사 100%입니다. 수능 최저 없고요. 또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해외고 출신은 GPA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볼 만하겠죠. 내가 해외고 출신인데 GPA가 좋지 않다. 그리고 논술로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 그러면 수시 전형으로 이 정도의 대학들 고려대와 연세대 미래, 고려대 세종, 이화여대, 동덕여대, 경희대, 성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상위권에 드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논술 플러스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인데요. 미반영 대학으로서는 이제 연세대, 건국대, 한국외대 이렇게 돼 있죠. 논술 성적만으로 뽑는 대학입니다. 이 연세대는 이건 본캠입니다. 신촌에 있는 본캠. 건국대, 한국외대고요. 논술 100%. 그다음에 기타 대학으로 이제 경기대라든가 한양대, 상명대가 있는데 경기대는 학생부 교과 40%,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으로 10%, 상명대 학생부 교과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을 보게 되면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광운대가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 그래서 비교 내신을 적용하고요. 비교 내신 적용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뭐냐면 실제로 논술로만도 뽑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우리 이제 해외고 출신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이 그나마 조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학종입니다. 여기 이제 여섯 가지, 다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5번이 아니라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1, 2, 3, 4번 GPA 성적이 좀 높아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AP 그리고 SAT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공 적합성에 맞는 교내 활동까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있으면 학종으로서 우리가 지원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빙 서류는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세대 국제형이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제형 2025년에는 256명으로 전년보다도 감소는 했어요. 근데 해외고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외고와 검정고시 모집 인원 학과를 보시면 전체 몇 명이냐면 여기 표에 오른쪽에 총 96명이에요. 언더우드 국제대학이 있고 글로벌 인재대학이 있는데 언더우드 인문사회가 30명, 언더우드 생명과학 5명, 융합 인문사회가 우리가 보통 하스라고 얘기하죠. 하스라든가 언더우드 이쪽이 가장 많이 뽑아줍니다. 3년 특례로서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합격하는 부분. 그다음에 대기표까지도 뒷번호까지 두 자릿수까지도 가능한 학과들이 그 언더우드 국제 유형과 하스 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로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학종인데요. 여기는 24년도에는 해외고 출신이 학종으로 한양대학교를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년 2025년부터는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그 수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양대학교도 가능하다라는 거. 전형 방식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근데 이제 이 중에 한양대학교 특성이 뭐가 있냐면 학종 일반, 즉 서류형이 있고요. 학종으로 하되 면접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형은. 그런데 전형 방식에서 보시게 되면 학종 일반 서류형에서는 학생부 종합평가로 100%하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라는 거. 여기서도 역시 지원 자격에 보시면 생기부가 없는 경우 검정고시라든가 해외고 졸업자로서 생기부가 없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제출받아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학종으로 이제 이 전형 방식에 있어서 면접형으로 보게 될 때 한양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즉 교육공학,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각각 6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런 부분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 서류 평가로 100% 뽑는 대학이 서강대학교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입니다. 해외고 전형. 그리고 성균관대 탐구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1단계 서류, 2단계
그 1단계 성적과 면접을 하는 대학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있고요. 연세대 국제형, 한양대, 중앙대, CAU 탐구형 인재,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한국외대 학생부종합,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1번, 그다음에 건국대 KU 자기추천이 있고요. 동국대 도드림이 있고요. 숙명여대 숙명인재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 창의인재, 숭실대 SSU 미래 이런 정도가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력 인증 시험, SAT나 ACT, AP, 그리고 공인여고인 토플이라든가 토익, 탭스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 여부를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대학에서 반영하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 경희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교과 과목에, 교과 과정에 AP가 포함되어져 있다면 SAT를 반영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대학은 연세대 하나입니다. 그죠? 나머지 서울대나 성대나 경희대는 SAT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넣고자 하는 해외고 전형의 학생은 SAT가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하지만 AP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P 학교 출신의 아이들은 이런 대학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대 특기자 전형. 여기는 특기자이기 때문에 SAT라든가 AP, ACT 공인 성적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학특기자로 기타 대학들을 보시게 되면 총신대, 경성대, 부산외대, 우송대, 한림대, 세명대, 한남대 등이 있습니다. 9번째와 10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는데요. 이화여대는 원래 과학특기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과학특기자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전형으로 이제 어학특기자를 총 몇 명을 뽑냐면 16명, 그리고 국제학 특기자로 43명. 그래서 저는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할 때 이 전형에 있어서 국제학 특기자를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해외 지역에서 중국어면 중국어, 그 다음에 뭐 베트남어면 베트남어, 뭐 독일어면 독일어, 불어면 불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꼭 이대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국제학의 전형을 국제학 특기자 43명을 뽑아주니까 이 부분을 한번 해보라고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10번째로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는데요. 서경대는 6명이고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다음 모집학과 국민대 보시게 되면 영어 영문학부 4명,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이 35명, 일본학과 3명 이렇게 뽑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이 있는데 면접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기본 소양 1, 한국어 구술, 기본 소양 2는 해당 외국어 구술 능력을 봅니다. 어학 성적에 보시게 되면 어학 특기자이기 때문에 영어, 영문, KMU, 토익 900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토플은 95점 이상, 탭스는 452점 이상, 일본어는 신일본어 능력 N1급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최소 그 요구하는 점수입니다. 그럼 실제 합격하는 점수는 제시된 점수보다 높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연세대학교 원주 미래 캠퍼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원주라고 안 하고 요즘에 이제 이름을 바꿔서 연세대 미래 캠퍼스 그러면 저 원주에 강원도 원주. 예, 모집학과 보겠습니다. 동아시아 국제학부. 저는 여기 사실상 좋아해요. 제 전공도 제가 공부했던 게 이스트 에이시안 스터디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제학부 여기 굉장히 괜찮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원을 좀 더 좋은 대학으로 옮겨서 갈 수도 있고 해외 대학 가기에도 좋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전형 방법이 뭐예요?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입니다. 면접은 재시문 영어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고 지원자 모든 면접은 다 뭘로 해요?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다니는 친구라든가 또는 자기가 영어로 자신 있다 하시면 이거 가산점은 없지만 해외고 지원자는 모두 다 면접을 영어로 실시한다라는 거. 그래서 동아시아 국제학교 여기 괜찮습니다. 어학 성적으로는 연대 EIC 경우에 토익 960 이상, 그러니까 990이 만점인데 960 이상이 굉장히 높죠. 토플 116 이상입니다. 여기서 1, 2점만 높으면 의대를 갈 수 있는 점수인데 수시에서 이 정도를 요구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학생한테는 한 학기 전체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영어와 한국어 둘 다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수시 특례 지원을 포함해서 수시 6회 지원 이외에 해외고 출신이 추가로 가능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이제 영어
또는 대학 컨설트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쓰시는 게 또 특례 포함해서 6회 지원하는 거 말고도 해외고 출신이 쓸 수 있는 대학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이 여기 조지 메이슨 대학, 뉴욕 주립대, 켄트대, 유타대, 네바다 주립대, 호텔 경영, 그다음에 이제 국내 대학으로는 이제 공군사관학교 공사가 있죠. 이거는 대부분 대학들 다 어디 있어요? 어머니도 다 아시죠?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다 있는 겁니다. 글로벌 대학들. 그래서 조지 메이슨, 뉴욕 주립대, 켄트대, 유타대, 네바다 주립대, 호텔 경영. 그래서 모집 인원도 굉장히 많아요. 200명, 뭐 200명, 225명, 200명 거의 이 정도 순으로 뽑아줍니다. 전형 방법은 거의 다 학종이고요. 서류 종합 전형으로 학생 뭐 공인어학 성적, 뭐 추천서, 활동서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지원 자격에 보게 되면 지원 자격은 똑같아요. 미국 해외 대학을 지원할 때 뭐 우리가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주립대 정도에 가는 점수를 요구합니다. 토플 80점 또는 ACT 조지 메이슨 같은 경우는 잉글리시 부분만 20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ACT 36점이 만점이잖아요. 20이면 거의 반절이에요, 반절.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지원 마감이 가을 학기 7월 말, 봄 학기 1월 말 이렇게 돼 있죠. 토플 80, ACT 23, 켄트대는 토플 87, ACT 23, AP.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ACT는 36점이 만점인데 그중에 23점입니다. 토플 80, 에이스트 잉글리시 18. 네, 요 정도면 굉장히 진짜 딱 반절이에요, 반절. 토플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SAT나 뭐 이런 게 있다고 또 가산점을 주거나 그러진 않고요. 지원 자격이 해외 대학, 국내에 있는 해외 대학들, 이런 가능들, 글로벌 대학들이 요 정도 점수를 요구한다는 거. 하지만 국내대는 이보다 훨씬 높죠.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사관학교 중에서 공군사관학교가 있어요. 8명 뽑습니다. 1차는 국영수 필기시험, 2차 1차 성적, 역사 안보관 논술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체력 봐야 되겠죠. 그다음 면접 당연히 있고요. 어학능력 평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한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사 많이 시험 보잖아요. 그죠? 한국사 점수 잘 받아놓으면 가산점이 있다라는 거. 지원 자격은 토플이 110점 이상입니다. 토익 950 이상, 탭스 900 이상. 굉장히 점수가 상위권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또 2025년 수시 지원하시는 여러분들 많은 참고하시고요. 많은 좋은 결과들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에는 무학과 그다음에 자유전공학부가 확대되어지고 신설될 전망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또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또 다른 그 9월 달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특례 결과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